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 미국 증시는 한마디로 파란불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중형주 대형주 할 것 없이 1% 넘게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자자분들 마음도 조금은 싸늘해졌을 것 같은데 지금 국제금리가 다시 폭등하거나 그런 특별한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도 일단 급한 불은 껐고, 하지만 문제는 셧다운 여파로 중요한 경제 지표들, 즉 매크로 지표 발표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깜깜이 상태가 된 거죠.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혹시 금리 인하 하던 기대감도 확 꺾였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금리 인하 확률이 90%에 육박을 했는데 지금은 57.1%까지 툭 떨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연준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아직은 멀었다는 식의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솔직히 지난 4월 이후로 미국 증시가 정말 쉬지 않고 달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쉬어가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신호가 하나 잡혔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알쏭달쏭할 때 진짜 선수들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였다는 소식입니다. 8월 말 이후에 8,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채권을 샀을까요? 다시 한번 리딩방을 운영을 시작을 했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냥 샀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채권을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걸 이해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올라가면은 반대편은 내려가겠죠. 트럼프가 지금 채권을 샀다는 것은 앞으로 이 채권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것에 돈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수익이 나니까요. 그럼 채권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소 반대편에 있는 이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예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금리 이제 곧 내려간다에 아주 큰 돈을 베팅한 것입니다. 그럼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서 채권을 샀다, 그게 어쩌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우리 주식 투자자들에게 중요할까요? 돈은 항상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만약에 은행 예금이 10%라면은 주식을 위험하게 하실 필요가 없고 안전한 은행에만 둬도 1년 뒤에 10%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있던 돈이 쏙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트럼프가 예상하는 것처럼 금리가 뚝 떨어져서 은행 예금이 1%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은행에 둬봤자 이자도 거의 없다, 이럴 바에는 조금 더 위험하더라도 주식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노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티나, 즉 주식 말고 대안이 없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금리가 내려가면은 시중에 돈이 풀고 그 돈은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돈을 빌리기 쉬워지는 거고, 그 돈으로 공장도 짓고 사람도 뽑고 새로운 기술에 투자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하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아주 강력한 호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같은 기술주 같은 경우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주가의 상승 동력을 한 번 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같은 거물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시장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중요한 신호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시장 전체가 돌아서진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빛났던 종목들이 있었죠. 바로 구글과 테슬라였습니다. 구글은 투자의 현인인 워렌 버핏이 지켜주었는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애플 주식을 계속 팔면서 알파벳 주식은 대량으로 사들였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버핏은 탄탄한 현금 흐름을 좋아합니다. 구글은 유튜브, 구글 서칭이라는 마르지 않는 현금 창출원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제미나이 같은 AI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으니 버핏이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최고의 AI 주식으로 보인 겁니다.
덕분에 오늘 주가는 3% 넘게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반대로 AI 대장주라고 불리는 엔비디아가 오늘 1% 넘게 빠졌습니다. 이유는 불안감인데요. 당장 이번 주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성장의 아이콘이었고 매분기 상상 초월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서프라이즈 비율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3분기 실적 예측치가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전분기보다 매출이 거의 20% 이상 늘었을 것이다 라고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이 경계심 때문에 주가가 미리 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락장 속에서 1% 넘게 상승한 테슬라입니다. 최근 며칠간 크게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추세 꺾인 거 아니냐 걱정을 하셨는데요. 어제와 오늘 정말 극적인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기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텐데, 테슬라는 견조한 장기 상승 추세 속에서 단기적인 급락 조정을 거친 후에 어제부로 기술적 반등을 강력하게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보시죠. 파란색 선으로 그린 상승 채널이 보이실 겁니다. 주가는 채널 안에서 아주 규칙적으로 움직였는데 하단에서 지지받고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그러다가 상단을 뚫어버리면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것만 봐도 테슬라의 장기적인 힘, 즉 우상향 추세가 여전히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최근에 급락을 했었을까? 10월 말 주가가 이전 고점에서 부딪혔습니다. 저항을 만난 것이죠.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7월부터 이어진 이 빨간색 선을 이탈한 후에 단기적인 압력이 매우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거기다가 21선까지 무너지면서 더욱 압박이 강하게 작용을 했는데, 하지만 어제 드디어 의미 있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차트 아래 스토캐스틱 지표 보시면은 주가가 20에서 30 수준의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팔릴 만큼 팔렸다, 너무 싸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과매도 구간 안에서 스토캐스틱의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을 뚫고 올라오는 단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단기 매수 신호로 보고 있고, 이렇게 차트가 먼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적 반등을 뒷받침하는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펀더먼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이 떠받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얼마 전 그 자신감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X에서 빌 게이츠를 향해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한 사용자가 빌 게이츠 재단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65%나 팔아서 88억 달러를 벌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뜬금없이 빌 게이츠가 지난 8년간 테슬라에 대해 가졌던 미친 공매도 포지션을 아직 청산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해라, 그게 좋을 것이다 라고 답글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하게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라는 조롱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테슬라의 주가를 폭등시킬 무언가가 올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너한테 경고를 하는 것이다 라는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빌 게이츠는 한때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테슬라 공매도 포지션을 가졌던 것으로 유명하죠. 머스크는 그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발을 빼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데이터와 확장성입니다. 드디어 한국에서도 FSD 슈퍼바이스드 버전 출시가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테슬라의 경쟁사로 불리던 웨이모가 아직 미국 땅에서만 맴돌고 있는 반면 테슬라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중요합니다. 서울, 부산처럼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도심에서 FSD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또 한 번 엄청나게 진화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로보택시 운행이 2주 안에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비클 오퍼레이터 채용 공고를 냈는데, 이게 미국에서 로보택시 출시 전에 냈던 공고와 내용이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소문일 뿐이고 FSD도 정식 출시 안 된 일본에서 로보택시부터 시작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건 테슬라가 각 나라의 규제와 환경에 맞춰서 아주 유연하게 글로벌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확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본토에서 확장 속도는 더욱 무섭습니다. 최근 테슬라 로보택시가 펜실베니아주 이놀라 인근에서 테스트 중인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냥 테스트 하나 더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로보택시 운행은 텍사스 오스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처럼 테슬라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서부 지역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는 미국 동부입니다. 날씨도 완전히 다르고 도로 환경도 다릅니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도 검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건 로보택시의 전국구 서비스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증권이 테슬라 IR팀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테슬라 측이 올해 말까지는 로보택시 운영 도시를 8개에서 10개 도시로 확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의 투자 보고서에는 2014년 때쯤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2020년까지는 자율주행 차를 출시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대부분 포기하거나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가 2018년도에 이미 상업 서비스를 시작한 유일한 사례이고, 테슬라가 2025년도부터 로보택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확하게 25년부터 로보택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분석은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들을 한 번씩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가 자율주행 분야의 선두주자로 남아있으며 25년이 자율주행 기술이 대중화가 되는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결국 교통의 미래가 사람 없이 스스로 운전하는 차량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강조하는 리포트이며, 이 모든 것이 머스크의 자신감을 뒷받침하는 현실입니다. 빌 게이츠가 공매도를 청산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미래 청사진 때문인데, 내년 4월부터 사이버캡, 즉 로보택시 전용 모델이 대량 양산에 들어갑니다. 테슬라 IR팀에 따르면 이 사이버캡의 생산 목표는 연간 300만 대에서 400만 대 수준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현재 테슬라의 모든 차량, 모델 S, 3, X, Y 그리고 사이버 트럭까지 전체 생산량이 연간 200만 대 수준입니다. 즉 기존의 모든 차를 합친 수량보다 이 로보택시 전용 모델 하나를 2배 가까이 더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테슬라의 무게중심이 판매에서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내년 3월에는 세미트럭이 대량 양산을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전기 트럭이 아니라 미국 물류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특히 세미차저라는 전용 충전기는 충전 속도가 무려 1.2MW입니다. 단 30분 충전으로 560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도 남는 거리이죠. 비용 절감과 자율주행 기술이 합쳐져서 미국 물류의 시스템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전에 이런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뉴럴링크와 옵티머스가 합쳐지면은 팔이나 다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옵티머스의 로봇 팔다리를 부착하고 뇌에 심은 뉴럴링크를 통해서 생각만으로 그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건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넘어서 인간과 로봇이 합체되는 세상, 머스크는 실제로 꿈꾸고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이렇게 강력하다면 캐시우드의 최근 행보는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테슬라가 무너지냐? 돈나무 언니도 버렸다.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아크인베스트는 최근 테슬라의 주식을 56,000주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명의 주식을 팔았다니 드디어 캐시우드도 생각을 바꾼 건가, 이 미래 비전을 포기한 건가 라는 불안감이 드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전략 포기나 손절이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펀드 규정 때문입니다. 아크K ETF 내에서 테슬라의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자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의 비중을 맞추기 위한 기계적인 수익 실현 및 리밸런싱이었을 뿐입니다. 전체 보유량에 비하면 아주 작은 비중이고,
다른 종목들보다는 2배 이상 비중으로 여전히 압도적인 1위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비중 조절을 하지 않은 것이 펀드 매니저로서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죠. 이건 공포의 신호가 아니라 원칙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캐시우드의 테슬라 최종 목표 주가는 여전하게 2,60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식을 일부 팔면서도 어떻게 장기적으로 2,600달러라는 지금의 주가의 6, 7배에 달하는 목표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심지어 캐시우드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엄청난 카드 옵티머스를 아예 빼고도 도대체 무슨 근거로 2,600달러를 자신있게 제시하는 걸까? 그 해답은 아크인베스트가 매년 발행하는 공식 투자 리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보택시 설명드릴 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2014년 때 테슬라가 25년도가 되면은 자율주행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분석력까지 보여줬습니다. 리포트야말로 아크인베스트의 투자 전략집이자 미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리포트가 147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영어 원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147페이지의 분량의 원문에서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올해 남은 2달 동안 내년 투자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아크인베스트 핵심 전략 요약본을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147페이지 원문을 해독하는 시간을 아끼시고 아크인베스트가 단기 매도와 관계없이 테슬라를 2,600달러로 보는 진짜 핵심 근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서 이 요약본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단 10분만 보시면은 진짜 핵심 근거들, 주가의 방향성과 기술력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 클릭하시고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구글 폼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신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체크를 하시고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은 이 핵심 요약본을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가 옵티머스를 빼고도 2,600달러까지 본다면은 옵티머스까지 포함된 테슬라의 진짜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하나 더, 내년에 발행된 새로운 투자 리포트, 제 예상에는 분명히 옵티머스가 무조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리포트가 나오는 대로 즉시 번역해서 핵심 요약본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금리입니다. 트럼프 같은 거물 투자자는 금리 인하에 베팅을 시작을 했는데, 만약 예상대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주식시장에는 아주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별 기업의 혁신인데, 테슬라는 시장의 약세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타임라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FSD의 확장, 로보택시의 전국 서비스, 그리고 사이버캡과 옵티머스라는 거대한 미래 비전이 주가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빌 게이츠에게 보낸 경고는 어쩌면 이 엄청난 변화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시장 전체를 향한 경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